네, 어제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68포인트, 0.5% 상승하면서 2,432.3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일 장중에 연고점을 돌파한 이후 7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63포인트, 1.7% 떨어지면서 84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3,545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68억 원, 2,017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는 4천억 원 넘게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4,403억 원 순매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도 역시 각각 1,159억 원, 3,037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제4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넘게 올랐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죠. 삼성물산은 8%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 삼성생명, 삼성 SDS가 각각 5%에서 4%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기아차,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네이버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유통 섹터가 4% 강세를 나타냈고요. 뒤어서 보험 섹터, 또 기계, 섬유, 의복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운수 장비, 의료 정밀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휴젤이 1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CJ ENM도 2% 오름세였습니다. 펄어비스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제넥신, SK머티리얼즈, 시젠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3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85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오르면서 11,000선을 재차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지 상승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뭔가 시장의 흐름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나스닥이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연속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장주, 주도주가 쉬고 오히려 이 가치주라고 하는 아니면 굴뚝주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일어나면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제 주가를 보면 다시 또 대장주가 복귀를 하는 모습, 네. 즉 기술주가 급등, 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 있어서는 큰 흐름의 변화가 조금씩 있기는 한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 첫 번째는 달러의 약세가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92 밑으로 내려갔던 달러 지수가 반등을 약간 하면서 93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가요? 달러 인덱스가. 그리고 또 금리를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가 정말로 많이 내려갔었을 때 0.51%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지금 많이 상승을 해서 0.67%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특히 최근에 나왔던 숫자들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네. 소비자 물가지수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대부분의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기술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또다시 이 기술주들, IT주들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어요. 네네. 2% 이상, 뭐 대표 대장주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몇 프로나 올라가요. 13%. 그렇죠. 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체적인 긴 사이클 중에서 주도주는 계속된다. 그래서 주도주가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쉬어갈 수는 있으나 이게 완전히 다른 주도주로 바뀔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증시와 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거품 논란, 고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받으면 이제 조정의 시작이다라는 우려 시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나스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네, 다들 얘기하는 게 그 빅5라고 해서 뭐 빵이나 마갓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심지어는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면 네. 대표적인 이 5개 종목이 전체의 20%나 차지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조정이 시작되면 큰 폭의 하락, 뭐 심지어는 20% 하락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만약에 나스닥에 대해서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금리가 만약에 많이 올라갔을 경우를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국채 금리가 0.67인데 이게 1%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예. 적정 가치를 구해 보면 지금 현재의 나스닥 상승 여력과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도 그래서 예. 결국은 주도주를 반영을 해도 예. 주도주의 1%의 금리를 반영을 해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이 나스닥과 나스닥 100 기업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들이 경기가 회복할 때도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팔고 다른 뭐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는 약간 전체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면 모두 다 성장주 100을 들고 갔다면 예. 이 중에 한 20 정도는 기술주를 좀 팔고 이런 가치주들을 사는 거 괜찮지만 예. 100을 다 팔고 100으로 옮겨간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여전히 것입니다. 주도주는 성장주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이거는 어느 사이클을 보더라도 과거에 보통 보는 10년 사이클 주기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도 닷컴 버블이던 아니면 산업재 버블이던 아니면 일본 자산 거품이던 그때의 주도주는 계속 끝까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재에 취약하다라고 걱정을 할 수는 있으나 예. 그런 악재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8거래 연속 코스피가 올랐고 코스닥은 오히려 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상승할 만큼 상승했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오히려 코스피가 상승 룸이 많다라는 분석들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부터 해드렸던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코스닥의 상승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예.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였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 이외에 지금 코스피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예. 그 이외에 가치주이기도 하고 성장의 어떤 색깔이 있는 즉 전기차, 자동차라든지 예. 아니면 화학주, 에너지주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있다든지 이런 쪽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코스피를 놓고 보면 적정 가치 대비해서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가치 대비해서 이 디스카운트 할인율이 조금 작다.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전반에라고 해서 전기차와 반도차와 에너지 이 세 개의 업종은 주도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와 바이오 이런 쪽도 주도주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5개의 업종을 놓고 어느 쪽이 먼저 올라가고 쫓아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요. 결국 나중에 경기가 정말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이외의 다른 경기 민감주들도 상승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머니 윤효은 수석입니다. 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님 지금 미국의 물가를 나타낸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백신 개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나스닥이 2%대도 S&P 500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에서도 테슬라가 13%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가 이런 상승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증시 상승 마감하였는데 일단 어제 국내 증시를 좀 보자면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 차익 실현에도 오후장에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어제 외국인 매도는
그 기술주 약세에 따른 차익 실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일 미증시에서는 크게 하락했던 빅테크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테슬라의 주식 분할 결정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 그간 강세를 보였던 게임 업종이라든지 바이오, 국산화 관련주들의 매물이 증가되고 경제 정상화가 좀 나오면서 수출주에 유리한 환경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추가 상승 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석님, 국내 증시를 보면 지금 키 맞추기 장세처럼 덜 오른 업종에 매기가 쏠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7월에 유럽 내 주요 국가들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당분간 유럽은 금융 지원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수혜가 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상신 EDP, 후성, 에코프로, 삼진 L&D 이렇게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예. 방송 이후 상신 EDP랑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치면서 4종목 다 좋은 흐름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는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 확대에 따라 이제 통신 장비 관련주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신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이노인스트루먼트, 다산네트워크스 이렇게 3종목은 현재 현물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주가 상승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통신장비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먼저 이제 최근 코스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이는 낙수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큰 부분입니다. 이는 시총 상위주에 대한 낙수 효과로 파급될 전망으로 판단되고요. 이게 기관이 집중 매수 중인 업종을 필두로 단기 수급 노이즈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되겠고 또한 금일은 옵션 만기일에 따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은 것은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지만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금융투자 회사들의 이제 청산 물량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니까 2시 이후에 매매 방향성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일리머니 윤요은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0.4% 추가적인 오름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2,443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코스닥 역시 오늘 0.78% 반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52.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에서는 대형주들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는 종목들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0.3%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81,800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자,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LG화학이 2%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5만 6천 원, 네이버도 역시 2.6%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그룹주 주가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을 필두로 해서 삼성 SDS까지도 역시 강세였고요. 삼성물산도 오름세였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2.9%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2만 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역시 2%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4거래일 연속 강세가 이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 밖에 삼성 SDS까지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오름세 예상이 되면서 반등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치 결과 10만 5천 원이고요. CGN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MSCI 편입을 앞두고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4%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미증시 얘기. 사실 이게 미증시를 살펴보는 이유가 최근에 보면 나스닥이 오르면 국내에서도 관련 섹터들이 또 올라가고 네. 미국에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면 국내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 이런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간밤에 보면 애플, 아마존 다시 뭐 3%, 2% 또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꼭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꼭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에서 애플과 아마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대표 기업들입니다.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이 금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0.67에서 한 1%까지 올라간다. 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적정 가치가 저렇게 높게 58%, 뭐 거의 50% 이렇게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건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쉬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려보는 이 모델이 있는데 S&P를 좀 반영해서 한번 보면은요. 네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를 반영을 하면, 금리 1%를 반영을 하면 상승 여력이 거의 안 남았다라고 나오죠. 이 사상 최고치에 또 근접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유동성이 얼마나 부여가 되어 있느냐도 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M1이라든지 M2,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동성이 풀려 있는지, 예금이 얼마나 많은지를 네. 놓고 계산을 했었을 때 아직까지 미국의 S&P와 나스닥의 상승 폭은 예. 한 10% 이상, 뭐 한 14%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예.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짧게는 좀 쉬어갈 수도 있겠고 좀 더 보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냐면 네. 단기적으로는 예.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띄워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포 탐욕 지수가 한 74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 어저께가 좀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표시된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초록색은 양호한 건가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많이 갈수록 예. 이게 이제 탐욕이다. 너무 탐욕이다. 비싸다. 예. 그리고 빨간 쪽으로 갈수록 싸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통 80 이상 넘어가면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데 네. 저 지수가 벌써 74, 5까지 올라왔다면 앞으로 한 5포인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결국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애플이나 아마존의 상승 여력이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플은 또 액면 분할 이후에도 많이 올라서 이게 좀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는 이 기업의 이익을 반영을 하고 예. 또 이 기업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 봤었을 때 경기까지 좋아진다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아까 유동성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이클이 옛날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재현된다. 혹은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산업재 버블이 재현이 된다라고 네. 놓고 계산을 해보면 어떤 숫자의 S&P와 나스닥이 나오냐면 나스닥은 17,000포인트 넘게 그리고 또 S&P는 4,500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속 보여드리지만 대장주도 그렇고 예. 전체 지수도 그렇고 정말로 거품으로 뿔리 간다면 예. 앞으로 적어도 30%, 많이는 50% 와.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으나 예. 길게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뭐 S&P 500 나스닥이 간다라는 얘기는 지금 그 미증시를 대표하는 IT 공룡주, 빅테크, 마갓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아까는 두 개만 보여드렸지만 예. 제가 다 돌려보거든요. 기업 대부분 500개를 다 돌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나스닥 100기업, 예. 또 그 안에 마갓, 팡 기업들의 상승 여력이 전체 지수보다는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지금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전반에 그러니까 전기차, 반도체, 에너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보니까 지금 플랫폼 관련주 어제 좀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반등 출발 예상이 되네요. 지금 네이버가 오늘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나타내는 거고 사실 카카오도 이제 자회사 그 상장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또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마다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주도주 투자는 예. 항상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7, 80%는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네. 100% 다 들고 가다가 어느 타이밍에는 한 20, 30% 팔아서 그거를 약간 경기 민감주로서 활용을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주도주는 큰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를 좀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데 예. 이 숫자를 어떻게 믿느냐면 제가 만드는 숫자가 아니라 네. 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예상하는 숫자,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집어넣고 모델을 돌려보면 그 매력도가 나오는데요. 왜 제가 며칠 전에는 좀 쉬어야 된다. 예.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언택트 산업과 또 바이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좀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저기에 나와 있듯이 상승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저 숫자는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고요. 예. 만약에 이 카카오든 네이버든 아니면 바이오 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계속되면서 또 전망치가 더 높아지면 예. 그러면 또 상승률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라는 것은 그만큼 왜 우리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업들이 좋아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항상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보아왔던 이 대표 주도주, 언택트와 바이오 산업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못 올랐던 업종인데 예.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 업종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전반에인 거고요. 전기차,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반도체 에너지인데 지금 보시면 전기차, 특히 뭐 현대차, 기아차, 예. 모비스 굉장히 강하고 어제는 좀 쉬었지만 네.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맞아요. 충분히 있고요. 또 반도체는 좀 많이 쉬고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적정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기차 배터리 업종의 매력도도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더더욱이 지금 하반기에 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는 쪽이 대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 부양책 이건 언제 협상이 될까요? 지금 여전히 교착 상태인데 왜냐면 이게 협상이 되면 또다시 시장이 막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 예. 만약에 백신이 만들어지면 네. 경기는 자연스럽게 회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 백신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푸틴 대통령은 만들었다. 믿을 수가 없죠. 예, 딸도 접종했다 이런 예. 얘기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미국 쪽에서 저런 백신이 나오게 되면 결국 경기는 회복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양 정책은 이미 정말 너무나 많은 뉴스를 봤잖아요. 그 얘기를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8월 13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또 7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뒷받침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직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히 오후 들어서도 차익 실현 나서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이 1% 넘게 올랐고 나스닥 그동안 고점 놀라
논란, 거품 논란 말이 많았습니다만 재차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재차 11,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마갓으로 불리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모두 올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3%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좀 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또 충분히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9% 상승 출발입니다. 2,455.28포인트로 재차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상 올라가네요. 854.4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 오늘도 2% 상승입니다. 자, 네이버도 2% 가까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1%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하락세입니다. 0.5% 내림세로 나흘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8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쉬어갔던 현대차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2% 상승이네요. 17만 6천 원.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도 올라가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LG생활건강도 0.6%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좀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쉬어가고 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오늘 재차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이상 올라갑니다. 하루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만 5,200원입니다. 자, 이 가운데 시젠과 알테오젠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HLB가 4.8% 강세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6%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6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각각 70억 원, 21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살펴볼까요?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통신 섹터에서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외국인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대부분의 섹터에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유통 섹터에서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은 183억 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129억 원, 50억 원 순매도고요. 개인은 매수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2원 30전 떨어지면서 1,18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기부양책 얘기랑 환율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경기부양책이 결국에는 협상이 될 거다.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경기부양책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펠로시 민주당 쪽에서는 부양 정책을 좀 더 많이 쓰자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쓰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또 그리고 경기 회복의 강도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협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역시나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숫자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서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을 이어갈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어떤가요? 사실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제 또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게 지금 수급이랑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지난 한 1, 2주 동안에 나타난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 원화 환율 자체가 가장 높았을 때가 1,280원 정도 갔었죠. 근데 지금 벌써 1,18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네. 계속적으로 원화 절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내 증시를 살 거다라는 얘기를 해왔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복귀는 했었으나 계속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달러 지수도 91, 92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더 이상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90에서 94 사이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는 외국인들은 많이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급은 뭐냐? 국내의 수급입니다. 네. 이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객 예탁금에 나오는데요.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 지금 고객 예탁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와. 그래서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50조까지. 네. 그래서 근데 50조 많은 것 같죠? 근데 제가 볼 땐 저게 70조, 80조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예. 우리나라의 지금 M2 증가율이 거의 10%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부동산은 잡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2007년도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 보시면 외국인들이 2005년부터 2008년 꼭지까지, 2007년 꼭지까지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랬는데도 국내 자금만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지금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다. 그래서 국내의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다면 한국 증시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외국인들이 판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좀 꼭지를 높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상단을 높여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높이는 게 좋을까요? 코스피 코스닥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적정 가치, 그러니까 지배구조 문제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한 2,600 전 고점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항상 지금 보니까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약 한 10%를 더 더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코스피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면 지금 적정 가치가 2,60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2,600 중반. 그리고 또 코스닥은 한 890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여기다가 추가로 한 10% 정도를 더 더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저 정도까지도 갈 수 있으니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좀 다시 대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왜 글로벌 증시 대비 예전에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가 더 매력이 있고 또 국내 증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얘기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서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시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돌려보는 아까 뭐 이렇게 상승 여력 숫자들 자꾸 보여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식센스 모델이라고 해서 뭐 어떤 숫자 이상이면 저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과 미국과 한국 다 비교해 보면 다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나와요. 팔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점수가 3점 이상이면 매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3점이네요. 지금 미국이 3점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보시면 그것보다 좀 더 나은 3.5점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한국을 보시면은 그것보다 좀 더 나은 4점이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증시를 좋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중국도 지금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계산해 봤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제 나스닥이, 미국은 나스닥이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중국을 보면은 가장 매력도가 높은 지수가 심천 지수예요.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심천. 그래서 심천 지수가 최근에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항상 이 주도주는 계속 간다. 꼭 기억하시고 주도주가 쉴 때는 우리는 주도주를 사야 된다. 지금 보시면 주도주의 상승 여력, 즉 심천 종합지수의 상승 여력이 지금 16% 정도 되는데 이 지수가 지금 최근 이틀 동안에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투자 기회고 관련된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수익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신천종합지수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받으면 이거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가 되는데 오히려 이때를 또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지금 다른 지표들 한번 볼게요. 네네. 자, 이익 모멘텀, 컨센서스의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숫자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중국 대표 지수들의 이익 모멘텀을 보시면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게 심천종합이에요. 2020년이 23.5%, 2021년이 19.6%, 다른 지수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심천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유동성이 지금 많이 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M2 증가율을 보시면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과거에 정말로 큰 상승장이 나왔었던 예. 2015년 기억하시죠? 예, 예. 그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모습의 지금 M2 증가율, 즉 11.1%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무적인 부분은 이 경기 선행 지표가 예. 다들 지금 언제 회복하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정말 좋아요. 보시면 네. 폭락을 했죠. 이제 파란 선입니다.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면 폭락하기 전보다 더 높아요. 근데 저 지표 믿어도 되는 거예요? 경기 선행 지수는 믿을 수 있죠. 아. 네, 뭐 아무튼 근데 예, 중국의 숫자를 못 믿는다 하면 아니, 끝이 워낙 없습니다. 얘기가 많아요. 통계를 조작한다는 얘기도 많아서. 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어렵고요. 예. 그걸 못 믿는다면 그러면 배당을 믿으시죠. 한번 보시죠. 배당 예, 수익률이 배당을 어느 정도 믿어볼게요. 되는지. 중국의 배당, 이거 어차피 뭐 매 그렇죠, 분기마다 돈 이거는, 받는 예. 거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이 중국의 배당 수익률이 4%나 됩니다. 근데 중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냐? 3%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채 금리보다 더 높은 배당이다.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배당 수익률이 2%잖아요. 근데 중국은 4%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아까 그 식센스 모델을 봤었을 때 한국보다는 좀 못하지만 예. 네, 미국보다는 좀 더 나은 정도의 점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국내 증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그 2차 전지 LG화학하고 삼성 SDI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왜 LG화학 주가를 보면은 사실 손이 선뜻 안 가는 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거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 상승 여력을 좀 계산해 볼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주도주를 항상 생각해 보시면 예. 항상 그런 걱정을 하세요. 보통 주도주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 네. 근데 항상 그 걱정을 하실 때 좀 마음을 붙잡고 예. 그냥 들고 가셔야 됩니다. 주도주는 주도주는 달리 주도주가 아니다. 완전히 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2차 전지라는 거는 전기차. 근데 우리 전기차를 가장 리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많이 올랐죠 또. 테슬라 예. 주가가 끝이 나면 모르겠으나 그렇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자릿수인데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또 20%대 후반, 30% 가까이 올라가 버리면 네. 그때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당연히 2차 전지도 계속 같이 가겠죠. 자, 그래서 섣불리 손이 안 나간다 이해는 하는데 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예. 과거에도 우리가 차화정이라고 2006년, 2007년, 2008년에도 뭐 중공업, 화학, 기계 이런 종목들이 정말 꼭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닷컴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 다들 꼭지라고 했던 게 인터넷 기업들 네. 그리고 IT 기업들이었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심지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예. 그러니까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막 주가가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걱정스러우시겠으나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되느냐 하는 타이밍은 항상 테슬라를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테슬라의 전기차 비즈니스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의 이 시장 방향성이 좋다면 계속적으로 2차 전지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근데 2차 전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예. 그 테슬라가 또 하고 있는 게 뭐죠? 재생에너지 쪽도 하고 있죠. 태양광 인수하고 있고 결국은 충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거 우리나라는 수소 쪽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부분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이클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 대표적인 업종들, 대표적인 종목들에 예. 대해서
또 상승 여력을 다 구해보면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 지금 대표 종목을 또 상승 룸을 좀 계산을 해보셨네요. 네. 예.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는 한화 하나솔루션이 있고 또 현대차 그룹과 연결되어 있는 게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네. 다 보시면 상당히 높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전기차 부분도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 또 뭐 모비스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 종목들의 상승 여력도 아직도 한참 남아있다. 현대차가 몇 퍼센트 올라갔는데 100%요? 네, 30만 원 정도로 보여줍니다. 적정가. 아. 그래서 그만큼 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과거의 영광이었던 10%대로 높이면 즉 테슬라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 저 정도 주가 즉 30만 원까지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방향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이게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는 조정이 일어나면 투자를 해야지 조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팔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주도주는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 상승 여력이 있어요. 앞서 뭐 미국 주식도 아직까지 매수 구간이고 중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뭐 채권 주식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총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주식도 있고, 그다음 채권 비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현금을 들고 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추천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돌리는 모델상에 선진국을 한 45% 정도 들고 가고, 그다음에 신흥국을 한 12% 정도. 그리고 채권의 비중은 좀 낮게 가져갑니다. 15%만. 왜냐하면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그럼 떨어진다 그럴 보니까.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기는 하지만 좀 비중을 작게 가져가시고. 또 금리가 올라가거나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올 때는 보통 저기에 나와 있듯이 원자재의 매력도가 생깁니다. 근데 그중에서 유가보다는 금으로 금 비중을 20% 이상 들고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값이 2,000달러 돌파했다 떨어졌다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간신히 1,950달러 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금 얘기 시작했을 때 기억나시죠? 뭐 1,700, 1,800달러 수준이었었고 올해 연말까지 2,000달러 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금방 가더라고요. 벌써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죠. 그리고 건전한 조정이네요. 그렇죠. 건전한 조정이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 2,500달러까지라고 얘기했고 많이 가면 정말 3,000달러도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죠. 그래서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한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못 올라가는 어떤 내용들, 즉 뭐 유동성 부여, 그러니까 M1 증가율이 크게 빠진다든지 미연준이 유동성을 회수를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금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 지금은 좀 쉬어야 된다.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원자재 중에서 금 말고 은이나 뭐 또 가상화폐라는 게 또 있잖아요. 가상화폐, 이런 쪽이 보통 이 화폐의 어떤 반대되는 역할, 즉 대체 투자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보통. 그래서 보통 은도 사고 가상화폐도 사는데 이쪽은 정말 변동성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오를 때 정말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한 달에서 3개월 만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정말 어려우니까 정말 단타에 초단타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금 말고 은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저는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이 레커멘데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도 매도를 나타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종목들 좀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죠.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졌었죠. 오늘은 0.5% 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3% 넘는 강세입니다. LG전자도 1.6% 올라가면서 오늘 88,700원이고요. SK텔레콤 오늘 통신주도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자, SK까지 0.4% 상승세입니다.
자, 외국인 KB금융, 현대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삼성전자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KB금융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1.6% 약세입니다. 고려아연 약보합권이고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 KT 0.5%에서 0.2% 상승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입니다. 삼성물산 오늘도 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호텔신라 어제 흐름 좋았습니다만 오늘 좀 쉬어갑니다. LG전자는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 받고 있죠. LG도 역시 2% 강세, LG화학 3% 상승으로 7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기관 포스코, 대한항공, 신세계, 강원랜드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오늘 보합이고요. 대한항공 1.5% 상승이고요. 신세계 어제 유통주 흐름 좋았는데 오늘 신세계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하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8% 내림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 여전히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0.8% 상승으로 2,453선이고요. 코스닥 1.4%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7.88포인트입니다. 오늘 8월 13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